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학수고대하던 인텔의 서버용 CPU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사파이어 래피즈는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메모리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고부가 가치인 DDR5 D램 시장을 키울 제품인데요. 관련 종목 뉴스 알아보시죠. 새로운 서버용 CPU가 나오면 데이터 센터를 둔 각종 기업과 글로벌 데이터 센터 업체 등은 서버를 교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서버에 탑재하는 DDR5 D램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수요 부진에 힘들어하던 삼성전자 기다려온 소식입니다. 오늘은 쉬어가면서 6만 원 선 턱걸이하고 있는데요. 현재 0.6%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기대주였던 DDR5 D램 역시 지난해 가격이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로 많이 팔리게 된다면 매출은 올라갈 수 있을 텐데요. SK하이닉스 올해 DDR5 시장이 열리길 기대한 만큼 성적에 도움이 되길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7거래일 만에 약세 전환했습니다. 현재 1.3% 하락하면서 86,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덕전자에서 분사돼 나온 반도체 관련주 TLB는 매출에서 D램 매출이 55%를 차지하면서 DDR5 관련 모멘텀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기판 관련주들 새해 들어 움직이기 시작한 가운데 오늘 장중 5%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살짝 상승폭 둔화된 가운데 2.4%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파이어 래피즈 관련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인텔이 선보이는 서버용 CPU 사파이어 래피즈가 출시가 본격화가 됐습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DDR5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업계에서 기대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고요. 사파이어 래피즈가 나온다면 DDR5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출시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1년 넘게 지연이 되다가 지금 출시가 된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된다면 DDR 시장 활성화를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차장님? 사실은 파괴력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연이 사실 한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파괴력은 약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쨌거나 지금 이 반도체 수요 속에서 가장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서버 시장인데 그 서버 시장에 대한 수요를 늘려줄 수 있는 뉴스가 나왔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는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PC 수요 관련돼서는 어제 뉴스 보도를 나오는 걸 보니까 4분기 때 PC 출하량이 28%가 감소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PC에서는 더 이상 반도체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하기는 어렵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리오프닝이 잘 되고 소비가 잘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조금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버 관련돼서는 이제 사파이어 래피즈가 출시가 되게 되면서 관련된 빅데이터 업체들,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업체들이 전격적으로 이제 CPU를 교체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게 될 텐데 사실 바로 교체를 하기보다는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제 이 점증적으로 교체를 시켜 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바로 반응을 하는 것보다 역시나 관련된 종목들도 점진적으로 실적이 반응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점은 DDR4와 DDR5의 가격 차이가 예전에는 한 290% 정도로 큰 폭으로 났었었는데 그것이 사실상 지금은 한 프리미엄이 25% 정도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옛날만큼이나 매출액의 증대 효과가 많은 부분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가격 차이는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워낙 DDR5가 DDR 전체 대비 가지고 있는 매출 비중이 한 4%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그리고 데이터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히 더욱더 많은 부분 증가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확실히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늘어날 수 있는 이 매출에 대한 실적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개가 좀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파이어 레퓨지가 시장에 나온 만큼 DDR5 D램이 본격적으로 팔릴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DDR5 D램 개발을 마치고 그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기를 좀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먼저 설명부터 드려볼게요. 네. 이게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PCB가 관련주고 수동 부품이 왜 관련주고 이거를 그렇죠.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정말로 많이 우리가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던 건데 작년에 기억을 해보시면 이게 DDR5로 변환이 되면은 이게 설계 구조가 변경이 되거든요. 설계 구조가 변경이 되면은 기존 메인보드에서 전력 관리 기능을 했었던 거를 D램 모듈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특정 기판에서도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바뀌어지게 될 거고 수동 부품이라든지 부품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교체 주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네. 그쪽이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기판이 늘어나게 되면은 뭐가 되겠어요? 후공정에 대한 부분도 늘어나게 된다. 이게 차차 퍼지게 되는 부분이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매매할 때 기억을 해보면 처음에 PCB 같은 기판 올랐다가 수동 부품 갔다가 기타 부품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 며칠 이제 어제 오늘까지 화두가 사파이어 FPG가 공개가 됐는데 그럼 계속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종목이 어떻게 변화 봤는데 그냥 똑같더라고요. 그때랑?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송차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D램 업황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과연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수동 부품 때문에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근데 다른 PCB가 진짜 그것 때문에 움직이냐 안 움직이느냐를 투자자들이 판단하기가 어렵고 저도 이게 과연 예를 들어서 IT 업종 자체가 좋아짐에 따라서 반사효과인지 이거를 분명하게 알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이 얼만큼 내재 가치가 높느냐 적느냐 이런 걸 판단하면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D램 업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속에서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죠. 자, 송 차장님의 종목은요, 아비코 전자입니다. 앞서서 아비코 전자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비코테크를 통해서 전장용 기판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사파이어 레피지와 관련해서 어떤 수혜를 볼 수 있겠습니까? 아까 박현수 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네. 것처럼 이 수동 소자 전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자회사인 아비코테크를 통해서 네. 전자용 PCB를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수동 소자라든지 이 PCB 관련돼서도 매출 비중은 한 반반 정도로 뭐 균형이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파이어 레피지가 출시가 되게 되고 이제 DDR5로 넘어가게 되면서 관련된 메탈 파워 인덕터에 대한 매출이 더 전반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전망을 더욱더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련돼서 메탈 파워 인덕터가 사실 가지고 있는 인덕터 중에서 가장 ASP가 좀 높은 이제 이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아비코 전자에 대한 실적이 더욱더 많은 부분 좋아질 수 있고 영업 마진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탈 파워 인덕터 관련된 매출액에 대한 전망을 좀 보게 되면은 2021년도에 한 250억 정도가 나왔었고 2022년도에는 한 280억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한 350억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기대를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격적인 양산 자체가 5월 이후부터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액이 보다 폭증을 하는 것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더욱더 그러네요. 많은 부분 실적에 대한 증액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코 전자는 일단은 상반기에 움직이는 것은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높고 하반기로 가게 되면서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패키징 관련돼서도 이제 사업을 더욱더 진출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출 전체적인 볼륨을 더욱더 확대하고자 하는 아비코 전자의 노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대한 매출액 자체가 한 2천억 이상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는데 가장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데가 1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고 있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210억도 보고 있다는 점. 네. 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올해 사실상 실적이 많은 기업들이 감익이 되게 될 텐데 오히려 아비코전자는 이런 부분에서 증익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면서 희소성으로 더욱더 수급이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코테크를 통해 전장용 기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회사의 매출이 지금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동전자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한다면 당연히 호실적을 견인할 것이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까지 체크를 도와주셨습니다. 자, 박 차장님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ISC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ISC 여러 가지 또 호재가 있겠지만 최근에 북미에서 굉장히 고객사가 급증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일단 그게 가장 큰 포인트가 맞긴 맞아요. 지금 시장의 핵심은 뭐냐면은 얼만큼 회사 지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수주라는 내용을 시장에서 알고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IR 행사도 충분히 진행됐고요. 거기서 내용으로 보면은 글로벌 페미스 기업, 시스템 반도체 R&D양 소켓 시장에서 당연히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를 시장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아시다시피 이게 부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켓 부분 자체도 다른 종목, 다른 부품 수소들, 뭐 파츠라든지 이런 쪽 대비해서도 충분히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오늘 DDR5 쪽에서 굳이 IS를 뽑은 이유는 소켓 쪽에서 가장 그 D램량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게 IS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송차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퍼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11배 정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 시장 기억해 보시면 오히려 작년에 좋지 않았던 업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퍼가 뭐 소부장 쪽에서 11배 정도면 싼 종목은 아니거든요. 뭐 5배, 6배짜리가 널려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돼서 2023년도가 작년에 안 좋았다가 올해 좋아지는 상황을 바뀌면은 오히려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세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회사 내에서도 뭐 자신감 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DDR5 안쪽에서 종목 소켓 쪽을 뽑는다면은 저는 ISC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DDR5 전용 소켓입니다. 소켓 D램량 매출의 가장 큰 기업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북미의 주요 고객사 수주량이 뭐 전년 대비 50% 급증했다고 합니다. 2023년 올해에도 역시나 외형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